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제 채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은 삼성전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삼성전자의 주주는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295만 8,582명이며 현재 정확히 추산은 안 되나 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가히 국민 주식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2001년 코스피 1위를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우리나라 대표 주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1위를 20년 동안 유지하는 동안 동기간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GE, 엑슨모빌, 애플 순으로 1위가 바뀌었고 지난해 한때 1위였던 GE는 다우지수에서 퇴출이 되어 충격을 주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3% 차이로 애플을 바짝 추격하고 있어 언제 1위가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말 기준 코스피 전체 비중 28.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장주를 비교해보면 S&P 500에서의 애플의 비중이 6.7%, 니케이에서의 토요타는 5.9%, 상하이 종합지수에서의 마오타이가 5.5%, 항생지수의 텐센트가 16.6%로 외국의 주요 지수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의 비중은 10%를 넘는 게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곧 코스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앞서 나열한 것만 보아도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알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시장의 규모에서 나오기 힘든 괴물 기업이라는 것은 확실한데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미 너무 커져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에 담기 어려워졌고 더 이상 성장은 어렵지 않나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나요? 제가 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이번에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째, 삼성전자 주식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냐, 어디서 약을 파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 주식시장 안에서 확실한 로우 리스크입니다. 2019년 기준 61만 명에 불과했던 주주가 1년 새에 235만 명의 주주가 늘어나 300만 명이 되어 국민 10명 중 6명이 들고 있는 국민 주식이 되었죠. 소액 주주가 특히 많이 늘어났고 기존의 장기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여전히 보유하며 추가적인 장기 투자자가 유입되었고 2019년보다 10배 늘어난 11만 5천 명의 미성년 주주, 즉 초장기 투자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주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안 그래도 뛰어났던 삼성전자였는데요. 통상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은 부동산에서 많이 쓰입니다. 한번 상승한 부동산 자산의 가격 하락은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소유주들에 의해 하락이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나 내가 산 가격보다 싸다라고 생각되면 지금 당장 팔지 말고 좀 더 눌러 살다 나중에 팔자라는 심리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자산의 특징은 가격 상승에 비해 가격 하락이 매우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자가 많이 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소액주주가 특히 많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웬만한 시장의 요동에도 주식수를 사모으려는 성향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파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게 됩니다. 소액주주는 들어간 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손해에도 돈을 빼지 않고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속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소액주주가 많다는 것은 향후 장기 투자자로의 변화에 기대감도 있죠. 최근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23거래일 동안 외인들은 삼성전자를 5,287억 원어치를 팔고 삼성전자 우도 4,892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3월 31일 종가 기준 81,400원이었고 4월 30일 기준 81,500원으로 오히려 100원 상승하였으며 삼성전자 우는 3월 31일 종가 기준 73,000원이었으며 4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73,300원으로 오히려 300원 상승되었습니다. 1조 원을 넘게 팔았는데 주가가 올랐다? 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개인이 다 받아낸 것입니다.
자칫 보면 이번 3개월은 지지부진한 행보를 한 것 같지만 웨이는 계속 팔고 우리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사들이면서 처음으로 연기금의 비중을 넘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외인들은 지난해 말 상승장에서 수익을 보고 다 팔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서서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외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 횡보를 하면서 모았던 힘만큼 더 크게 튀어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여전히 외국인의 지분율은 54%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비중이 높았던 2020년 초에는 57%였으나 코로나를 거치며 54%까지 하락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삼성전자의 상승장을 이끌던 10월에는 56%까지 비중을 높였죠.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7일자 외국인 지분율은 54.46%인데요.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지분율에 근접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장을 이끌던 게 외인이라는 말이 무색한데요. 비율은 외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급증한 개인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를 상회하거나 전망대로만 나와줘도 외인은 다시 삼성전자를 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외국인의 지분율은 역대급 바닥을 터치하기 직전이고 외국인의 매수 동향을 보면 지분율 중 상당 부분이 장기 보유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팔았던 외국인의 지분만큼 또는 그의 절반만 들어와도 탄력을 받아 금세 전고점을 뚫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떠나는 외인들의 비중을 개인이 받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건강한 행보장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주식의 비중은 아주 건강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증가하여 주식은 점점 무거워지고 외국인의 지분율은 다이어트를 통해 기름기를 빼서 더 많은 외국인의 비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역대급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빤해 보이는 상황이기에 개인들도 계속 투자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겠죠. 원래도 크고 무거웠던 삼성전자는 코로나19를 거치고 지난해 말 상승장을 지나면서 점점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정 뒤에는 상승이 있겠죠. 모든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로우리스크이며 하이리턴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삼성전자가 지분율 다변화와 건전한 재무구조로 인한 적절한 배당으로 리스크는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주린이 분들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 이유겠죠. 오늘 장황하게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첫 번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 이유들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